안녕하세요. 화학자 자홍지입니다. 옛날 이야기와 신화 속에는 마법사나 주술사, 샤먼, 드루이드 등 과연 현대 과학으로 설명될까 싶은 정체불명의 기술을 다루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연금술적인 대상을 화학적인 물질로 구현하는 마녀도 매력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신화 속 마녀의 약에 대한 화학적 해석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여러 영웅이 등장하며 오디세우스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최강의 영웅인 헤라클레스나 눈이 마주친 대상을 돌로 만드는 고르곤을 물리친 페르세우스, 아르고호 원정대장으로 황금 양털 구해오는 이아손 등과 달리 조금 더 현실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트로이의 목마를 고안해 트로이를 멸망시킨 인물이며 그리스의 섬나라 이타카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오디세우스 이야기에서는 유명한 마녀가 등장하는데 마법과 흑마술 그리고 주술의 여신으로도 불리는 키르케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독이 든 와인을 이용해 돼지로 만들어버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림이 쓰여있는 라틴어 문구는 율리시스의 동료들이 키르케에 의해 돼지로 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죠. 그런데 과연 키르케는 어떤 물질을 통해 사람들을 돼지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키르케가 대표적인 마녀였으니 마녀의 상징과도 같은 가마솥과 정체불명의 비약을 다시 살펴보죠. 많은 매체에서 가마솥에 식물과 버섯, 개구리, 도마뱀 등을 넣어 정신이 나갈 것 같은 비주얼의 물약을 만드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예전 두꺼비의 환각제에 대한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 동식물의 정체는 비교적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체 중 미모사의 한 종이나 매직머쉬룸 그리고 콜로라도 강두꺼비로도 불리는 소노란 사막두꺼비 정도입니다. 이들에게서는 임사체험 혹은 주마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이메틸 트립타민, 유명한 환각성 물질인 실로시빈, 그리고 5메톡시 DMT가 우리의 뇌를 녹아내리듯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렬하고 자극적인 식물이 사용되었을 듯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용한 것은 가지과로 구분되는 식물들입니다. 감자, 토마토, 고추, 담배와 같이 공통점이 크게 떠오르지 않는 친근한 식물들부터 이름부터 위험성이 예상되는 동말풀 종류까지 모두 가지과에 속합니다. 솔라나세이아라는 명칭 그리고 감자나 토마토에서 직감되듯 가지과 식물들은 위험한 성분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솔라닌이 있습니다. 감자 싹과 덜 익은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으며 구토나 복통, 설사,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고추에는 인간에게는 기호 성분이 되어버렸지만 사실은 매우 강력한 자극성 화학물질인 캡사이신이 있고 담배에도 역시나 살충 목적으로 생성된 맹독성 물질인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들이 인간을 돼지로 만들진 못하겠죠. 우리가 기대해 볼 것은 동말풀 종류가 되겠습니다. 키르케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의학사학자들은 그녀의 와인에 담긴 독이 아마도 트로판 알칼로이드일 것으로 추측해왔습니다. 가지과 식물 중 가장 맹독성으로 유명한 벨라돈나라거나 대표적인 선막 및 환각성 식물인 흰 동말풀, 그리고 상상 속의 식물로 여겨져 왔겠지만 뽑을 때 비명을 질러 사람을 죽인다는 전설이 따르는 만드라고라 혹은 맨드레이크가 공통적인 키르케의 식물입니다. 만드라고라는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하지만 뿌리의 형태가 사람을 닮은 것도 종종 발견되어 기괴한 형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이들의 공통적으로 함유된 아트로핀이나 스코폴라민 그리고 히오시아민과 같은 강력한 신경독성 및 환각, 구토, 호흡곤란 유발 분자는 문자 그대로의 돼지로의 변화보다는 알칼로이드 중독으로 인한 집단 환각과 망상 유발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한 구조의 트로판 알칼로이드는 흰 동말풀에 다양하게 함유되어 인체의 부작용을 유발하는데 더 먼 과거부터도 흰 동말풀이 환각이나 망상을 유발하는 데 사용된 증거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 동말풀의 한 종을 씹은 흔적인 퀴드에 대한 방사성 탄소 연대 분석을 통해 시대를 확인하고 흔적이 발견된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의 핀휠 동굴의 암각화를 비교할 때 바람개비 모양의 신성한 꽃 모양이 흰 동말풀과 매우 유사하며 같은 작용으로 환각을 일으키는 동물의 그림도 그려져 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트로판 알칼로이드 분자들의 표적은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입니다. 트로판 알칼로이드는 이 수용체를 차단해 고용량에서는 사망으로 이어지지만 저용량에서는 이상한 환상을 보이게 합니다.
처음에는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게 되며 깨어났을 때 사람들은 꿈에서 본 환상을 진짜로 믿는 매우 강한 환각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트로판 알칼로이드는 선사시대부터 알려진 가장 흥미롭고 유용한 화합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무스카린 및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해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차단할 수 있어 항콜린성 특성을 보여 임상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학 효과로는 구토 유발, 마취, 진경, 기관지 확장 및 산동을 제어합니다. 하지만 아직 키르케의 돼지비약이 흰동말풀의 트로판 알칼로이드라는 증거가 부족하죠. 이 해석은 오디세우스와 키르케 이야기의 후반부 사건들로 뒷받침됩니다. 동료들이 돼지로 변한 후 오디세우스는 헤르메스 신으로부터 해독제가 무엇인지 전해 듣게 됩니다. 몰리라 불리는 식물이었는데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10권에는 헤르바 이몰룸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합니다. 흰 꽃과 검은 구근을 가진 식물이었죠. 신화 속 몰리가 어떤 식물일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측되었습니다. 키르케의 아버지였던 기간테스 피콜로스는 기간토마키아 동안 올림포스 신들과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태양신 헬리오스에게 살해당하게 되는데 거인의 피 색깔을 나타내는 검은색 뿌리와 그를 죽인 하얀 태양을 의미하는 흰색 꽃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허브가 그 자리에서 돋아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허브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흥미롭게 등장하는데 키르케의 조카인 메데이아가 물약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특별한 식물인 프로메테이온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돼지로의 변형이 항콜린성 중독에 의한 강력한 환각과 망상의 결합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체내 작용을 중화시킬 수 있는 꽃이 유력한 후보가 되겠죠. 바로 스노우드롭이라 불리는 설강화입니다. 설강화는 흰 꽃과 어두운 색의 구근을 가지고 있는 수선화과 식물입니다. 갈란투스 니발리스라는 학명을 가진 설강화는 이름에서 유추되듯 갈란타민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을 함유합니다. 갈란타민의 주 역할은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의 기능을 억제하는, 바꿔 말해 단독으로 다량 복용한다면 VX 등의 신경작용제와 유사한 영향을 주게 되지만 키르케의 독에 대해서는 해독제가 됩니다. 스코폴라민과 같은 항콜린제는 아세틸콜린이 결합해야 할 수용체를 차단해 아세틸콜린 신호 전달을 방해합니다. 즉 아세틸콜린의 양은 그대로지만 효과가 감소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반대로 갈란타민은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 아세틸콜린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신경 정보가 전달되는 간극인 시냅스에서는 아세틸콜린이 증가한 것으로 여겨져 신호 전달이 강화됩니다. 이 관계는 치매를 비롯한 인지기능 문제의 회복에 치료제나 완화제 형식으로 의약품 개발에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키르케와 오디세우스 이야기 속 의문의 비약은 몇 줄의 서술과 실제하는 신경기능 제어 천연 화학 물질들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녀들에 대한 신화적인 이야기는 다양한데 그중 하나는 마녀들이 몸에 바르면 날아다닐 수 있는 연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고에는 벨라돈나와 투구꽃이 함유되어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들은 몸이 나는 듯한 환각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식물이죠. 그리고 재와 아기의 지방을 비롯한 여러 성분도 함유되었다고 합니다. 당혹스럽지만 이는 유기화학 및 생화학적 관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식물체 내 알칼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친수성 염 형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피부를 통과한 후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려면 이 화합물은 지질막을 뚫고 지나갈 수 있어야만 하죠. 결국 알칼로이드는 친유성인 유리 염기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알칼리성 물질인 젤을 첨가해 반응시키면 효과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성분과 혼합한다면 유리 염기가 피부를 통과해 혈액에 용해되어 생체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중세로 다가가며 마녀는 다양한 동식물을 이용해 인체 기능과 정신 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숙련된 약제사 겸 연금술사로 정형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약제가 기록되거나 구전으로 전해지며 현대에 이르러 유효 성분의 정체가 밝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서양 토플은 지혈제로 쓰이거나 생식기 감염 처리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핵심 성분은 카마줄렌이라는 매우 소수성인 오일 성분으로 정유화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찾아보면 야로우 카마졸렌이라는 약품들도 여전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집신나물은 피부질환과 염증, 인후통, 설사 등에 효과적이었으며 집신이라는 단어가 이름에 들어간 것은 발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족욕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필로사니딘을 비롯한 여러 폴리페놀 물질들이 함유되어 염증성 질환에 효과를 보이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술의 일종인 진을 만들 때 사용되는 주니퍼베리와 매우 유사한 부류인 세이빈이라 불리는 주니페루스 사비나는 절대 착각해 술에 넣으면 안 되는 강력한 낙태 효과를 보이는 식물인데 몇 가지 리그난 분자들이 강한 세포 독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지식은 경험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으며 신화적으로도 교묘하게 와전되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 식물들은 모두 15세기 유럽에서 서식했지만 식물에 함유된 여러 2차 대사산물들의 배당체 형태로 저장되어 있기에 약효를 위한 활성 화합물의 확보는 당과의 분리 반응에 필요합니다. 가수분해는 발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고 물에 넣고 끓여 얻은 수용성 추출물의 숙성으로 변환이 가능했습니다. 이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가마솥이었으며 가정에서 음식이나 술을 만들듯 같은 방식으로 전설과 신화 속 약들은 탄생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키르케가 인간을 돼지로 만들기 위해 사용했다는 독은 흰 동말풀 등 가직과 식물에 함유된 스코폴라민과 히오시아민으로 환각과 망상을 유발했습니다. 반대로 헬리오스가 전해준 몰리 약초를 통한 오디세우스의 약은 갈란타민이 함유된 설강화로 키르케의 독 해독에는 유용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신경작용제와 유사해 많이 먹으면 역시나 죽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화 속 마녀와 비약들은 자료가 조금만 주어진다면 나름의 화학적 해석이 가능하며 마녀는 은둔 생활하던 숙련된 약제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